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한일 간의 문제, 근데 독도 문제는 당연히 한일 간의 문제인데 최근에 한일 간의 문제가 불거진 게 말 그대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슈가 매우 뜨거웠었죠. 우리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소재들이 일본에서 저희가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굉장히 정말 세간이 시끌벅적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화이트 리스트에 관한 어떤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선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항상 이처럼 왜 미국 아니 일본은 가끔은 한국을 도발하는지 그 점에 관한 시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외과라든지 국제학부 그런 학생들 그다음에 뭐 종종 뭐 혹시 모르죠. 일어일문학과 학생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시사 이슈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 바라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전략 물자 수출 시 이제 전략 물자 있잖아요. 전략 물자 수출 시 통관 절차 간소와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 국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포괄 수출 허가가 됩니다. 포괄 수출. 근데 3년 단위를 갱신했거든요. 3년 단위 허가를 받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포괄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됐어요. 포괄 수출 허가니까 말 그대로 그거죠. 포괄적으로 3년 단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냥 뭐 수출하는데 별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계약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계약건별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략 물자가 민간용으로 쓰겠다는 서약서 그 다음에 상세한 사업 내역서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허가 신청에서 심사까지 90일까지가 소요가 되고 수출 유효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도 깐깐해요. 근데 서류 준비했는데 심사까지 90일이 걸리고 수출 유효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으로서는 정말 소재가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죠. 근데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가 한국과 일본이 계속 이처럼 도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입김도 당연히 작용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리스트가 굉장히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이후로 우리 한국은 이제 중소기업 강화시켜서 뭐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서도 이제 생산할 수 있게끔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화이트 리스트는 이런데 이거 개별 건물 포괄수출로 화이트 리스트는 포괄수출 허가로서 3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번은 계약 건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가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무역 도발을 왜 했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 점에 관해서 오마이뉴스에서 아주 명확하게 5가지 원인을 정리를 좀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기사였냐면 한일 무역 전쟁의 서막 아베 총리의 5가지 노림수라고 했는데 핵심 내용만 인용을 이렇게 말씀. 첫 번째,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압승을 위한 국내 정치형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항상 선거를 두거나 한국을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역 도발했다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역사 청산용이다. 라고. 세 번째, 어느새 일본 경제를 바짝 따라잡아 한국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경제 압박용이다라는 점. 이건 무슨 맞죠? 지금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더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됐죠.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 한국이 그 G7 문재인 대통령 G7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유일하게 일본 정부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 아시아 유일한 각각 일본만 있어야 되는데 한국까지 들어갔다란 말이죠.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본은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구나 이번에 올림픽 이후로 지금 엄청난 적자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후퇴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아마 이 점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본 패싱을 극복하려는 외교 안보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뭐 일본 역시 한국과 북한 문제 일본이 뭔가 좀 두각이라든지 뭔가 좀 그 중재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베도 그래요. 왜냐면 아베 전 총리가 계속해서 일본 뭐 김정일을 만나려고 일본과 뭔가 좀 대화를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긴 했잖아요. 그때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뭐 외교 안보용으로서 일본에 그래도 어떤 뭐 부각시키려는 거. 그다음 다섯 번째가 사사건건 껄끄러운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친일 정치 세력으로 교체를 준비하는 내정 간섭용이라는 시각이다라고 이렇게 오마이뉴스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공개적으로 어느 것 하나 인정하기 힘든 이유인 반면 한국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논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이트리스트와 오마이뉴스를 같이 언급한 이유가 이거죠. 만약에 평가자가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시사 뉴스를 물어봐 자기가 이제 정치외교학과나 국제학부를 지원하는데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 화이트리스트를 정의를 내리겠죠. 그러면 평가자가 또 이것만 질문하고 아니죠. 그러면 이처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가 무역 도발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당연히 꼬리물고 질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사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